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혜선입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문학살롱TV가 주로 이제 문화예술을 관한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방송의 주제를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혜선 TV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최근에 그 시국이 참 불안하고 이상하죠, 그죠? 예, 저는 뭐 정치적인 색깔로 좌파다, 우파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시대적으로 이처럼 평화롭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한 그 시대를 살다간 우리 그 선조들에 비해서 제가 이 시대에 살게 돼서 얼마나 영광이고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남동 시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뭐 저는 뭐 그동안 이런 그 현장 시위, 정치적인 관심 이런 데는 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좀 안이하게 살아가는 그런 뭐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이게 현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시위 현장에는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시간을 보내고 뭐 가는 그런 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요, 이 2030 세대들이 이 노트북을 들고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쫙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되면 올라가서 뭐 아주 열정적인 연설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20대, 30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철없는 청년들이 아니구나.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위태위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아니었었어요. 스탑 더 스틸이라는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내 표를 훔치지 마라 하는 부정선거를 위한 구호였잖아요. 이 연단에 올라가서 사회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해서 너무도 해박하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디지털과 영어에 능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채널이, 우리는 주로 이제 TV나 신문이나 뭐 유튜브, 좋아하는 유튜브 이렇게 이제 제한해서 보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외 글로벌 뭐 CNN이라든지 해외 각종 채널의 뉴스를 다 듣고 있었고, 또 그거를 이제 영어가 능숙하니까, 또 디지털이 능숙하니까 아주 굉장히 글로벌하게 아주 무섭도록 해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청년이 하는 말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어르신들 그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맨 앞자리에 서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좀 쉬십시오. 밤에는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느 70대 좀 넘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닐세, 우리는 이제 살 만큼 다 사는 사람들이야. 자네들은 앞으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와 대통령을 꼭 지켜주게나 하면서 맨 앞자리는 우리가 서겠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리얼한, 정말 현장에서 제가 두 귀로 들은 아주 리얼한 목소리였는데요. 이것이 현장이구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 요즘 한남동 가봤니?
뭐 하는 게 이런 말이 이렇게 이 시대에 얘네들 세대의 이제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통스럽거나 아주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먹거리들이 되게 많고요. 또 막 이렇게 지원 뭐 푸드 트럭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해결이 되고 이 순간을 아주 즐기더라고요. 막 뭐 야간에 텐트 치듯이 아주 그 적극적인 열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꿈틀대고 있구나, 세대를 불문하고 꿈틀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제 경제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복을 했고, 또 어떤 이념적으로 막 이렇게 뒤틀릴 때는 민주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극복을 해왔습니다. 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과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정말 온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구나, 죽지 않고 있구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감정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느 청년의 한 통의 편지를 보고 제 감정, 이 순간의 감정을 모두 다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제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대통령님, 작년에 촬영한 유튜브를 뒤늦게 봤습니다. 서해장병 추도식에서 대통령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유튜브를 보며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처절하게 싸워오신 대통령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중국의 치를 뜨는 트럼프와 미국이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도 밝혀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애국심과 눈물이 하늘도 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언론과 당과 내부 배신자들 마저 모두 등을 돌릴 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비통하셨습니까? 홀로 간절해서 긴 밤을 잠 못 이루시고 얼마나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대통령님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만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는 애국 시민들과 거리로 나와 절규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목숨 걸고 싸우시니 저희들도 목숨을 불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하는 대통령님, 뵐 수만 있다면 대통령님의 손을 잡고 1시간쯤 펑펑 울고 싶습니다. 예, 이거를 대통령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느 한 청년의 편지였습니다. 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한 청년의 편지로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